콩쥐, 팥쥐.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착하고 순수한 소녀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의 엄마는 콩쥐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시 재혼해 팥쥐라는 딸을 둔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새엄마와 팥쥐가 다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콩쥐가 하는 일을 모두 방해했답니다. 콩쥐, 물 길러 가라. 콩쥐, 밥하고 빨래도 해. 팥쥐는 콩쥐가 쉴 틈도 없이 부려먹으며 혼자 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말했어요. 콩쥐야, 오늘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와라. 하지만 물독에 구멍이 나 있으니 흘리지 않도록 해. 콩쥐는 울며 구멍난 물독을 들고 저수지로 갔어요. 물을 길어도 흘러내리는 물독을 보며 슬퍼했죠. 그때 어디선가 청둥오리가 날아오더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둥오리는 마법처럼 물독에 구멍을 메워주었고 콩쥐는 무사히 물을 길러올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새엄마와 팥쥐는 또 새로운 일을 시키며 콩쥐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마을 원님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었지만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에게 말했어요. 잔치에 가고 싶다면 이 항아리에 쌀을 다 찢고 가렴. 그렇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라. 항아리에는 엄청난 양의 쌀이 담겨 있었어요. 콩쥐는 손을 얹고 속으로 울며 말했어요. 잔치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일을 언제 다 하지? 그때 어디선가 하얀 비둘기들이 날아와 쌀을 쪼아가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비둘기들은 순식간에 쌀을 다 찧어주었고 콩쥐는 잔치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콩쥐에게는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었답니다. 콩쥐는 울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번쩍하며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났어요. 콩쥐야, 울지 마라. 이 옷과 신발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거라. 선녀는 콩쥐에게 반짝이는 한복과 예쁜 꽃신을 주었어요. 콩쥐는 선녀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해 잔치에 갈 수 있었답니다.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요. 특히 원님은 콩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다가와 말했어요. 아가씨,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가 당신과 춤을 추고 싶어요. 콩쥐는 원님과 함께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콩쥐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잔치를 떠났답니다. 그 과정에서 꽃신 한 짝이 잔치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원님은 잔치 마당에서 발견한 꽃신을 소중히 들고 말에 올라 마을을 돌며 외쳤어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신발이 맞는 분은 제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댔어요. 대체 누가 저렇게 예쁜 신발을 잃어버린 거지? 원님이 직접 찾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원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꽃신을 신겨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맞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원님은 새엄마와 팥쥐가 사는 콩쥐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 신발의 주인이 여기 있습니까? 새엄마와 팥쥐는 원님 앞에서 잔뜩 꾸미고 나와 자신들이 신발의 주인이라고 우겼어요.
팥쥐는 신발을 억지로 신으려고 했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팥쥐는 얼굴이 빨개지며 신발을 밀어 넣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답니다. 새엄마도 욕심을 부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건 내가 신어야지. 하지만 새엄마의 발은 신발보다 훨씬 커서 발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이 집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콩쥐가 살짝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콩쥐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지만 원님은 콩쥐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이 신발이 아가씨 것입니까?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콩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꽃신을 신었답니다. 신발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 마치 꽃신이 콩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이에요. 원님은 기뻐하며 콩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찾던 분이에요. 이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새엄마와 팥쥐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팥쥐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지만 새엄마는 곧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콩쥐야, 우리가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정말 미안하다. 콩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 후로 콩쥐는 원님과 결혼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새엄마와 팥쥐도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콩쥐를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달랐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어 자기 좋은 것만 생각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재산을 나누게 되었을 때 놀부는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고는 흥부에게는 작은 초가집과 조그만한 밭 하나만 남겨주었어요. 흥부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흥부는 욕심 없는 성격이라 그런 형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작은 집에서 열심히 살기로 했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흥분의 가족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흥부는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찍찍. 흥부는 고개를 돌려보니 날개가 부러져 땅에 떨어진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머나, 불쌍한 것. 흥부는 제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아기 제비 좀 봐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아내와 아이들도 제비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부 가족은 제비의 다리를 잘 치료해주고 며칠 동안 따뜻하게 돌봐주었답니다. 날개가 다 나을 때까지 제비는 흥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보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비는 건강해진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갔어요. 잘 가라 제비야. 다시는 다치지 말고.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제비를 배웅했어요. 가을이 되어 노랗게 물든 잎들이 마당을 가득 채운 어느 날이었어요. 흥부는 마루에 앉아 쉬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어요. 찍, 찍. 이 소리는 제비?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서 반가운 제비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오지 않고 제비는 꽁지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답니다. 흥부는 두 손을 모으며 외쳤어요. 제비야, 잘 지냈니? 어쩐 일이야? 제비는 마치 웃는 것처럼 지저귀며 흥부의 앞에 살포시 내려앉더니 번쩍이는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지? 흥부는 박씨를 집어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씨 같은데 땅에 심어볼까요? 흥부는 박씨를 정성껏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돌봤어요. 시간이 지나자 박덩쿨은 마당을 가득 덮을 만큼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큼지막한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박을 따야겠구나. 흥부는 가족들과 함께 박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탐스러운 박을 보고 흥부는 말했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박일 거야. 톡 가져와 봐. 흥부는 신중한 손길로 박을 톱질하기 시작했어요. 쓱쓱 박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빛이 반짝이며 박 속에서 무언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아내와 아이들이 박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와, 금화다! 보석이야! 박 속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과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아이들은 박 주변을 돌며 환호성을 질렀고 흥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비가 정말 대단한 선물을 줬구나. 이제 우리 집은 부자가 됐어. 아내는 그 말을 하나 들어 보이며 농담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금박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모두가 크게 웃으며 흥분의 집은 온통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 제비를 도와주면 황금이 생긴다고? 욕심이 가득한 놀부는 당장 제비를 찾으러 나갔어요. 하지만 놀부는 착하게 도와줄 마음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한 뒤 흥부처럼 흉내를 내며 치료해 주었어요. 자, 제비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나중에 꼭 보답하러 와야 해. 놀부의 심술궂은 마음에도 제비는 어쩔 수 없이 날아갔고 얼마 후 박씨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놀부는 그 박을 심고 흥분된 마음으로 박이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놀부의 마당에도 커다란 박이 열렸어요. 놀부는 황금을 기대하며 박을 톱으로 열었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황금 대신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어요. 우와, 이게 뭐야? 도깨비들은 놀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놀부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갔어요. 놀부는 그제야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깨달았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놀부는 결국 흥부를 찾아갔어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 욕심이 많았어. 놀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흥부는 형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답니다. 형, 이제는 욕심내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가요. 형도 나도 가족이잖아요.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집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의젓하고 동생은 귀여운 아이였죠. 오누이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시며
오누이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도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 테니 집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오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날 저녁 산속에 어둠이 깔리자 어디선가 쿵쿵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죠.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오누이는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와 다르게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가 살짝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머니가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떡해! 호랑이다! 오빠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숨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내가 이 문을 부숴버릴 테다! 호랑이는 문을 부수지 않고 이번엔 머리를 굴렸어요. 얘들아,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보여줄게. 어머니가 가져다 준 떡을 가지고 왔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광주리에 잔뜩 떡을 담아 보여주었어요. 동생은 떡을 보고 말했어요. 오빠, 저건 진짜 엄마가 가져다 주는 떡이 맞잖아.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호랑이가 엄마의 떡을 훔쳤을 거야.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호랑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는지 거대한 발톱으로 문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쾅쾅! 문이 곧 부서질 것 같았어요. 오빠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서 뒷문으로 도망치자. 오누이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금세 오누이가 달아난 것을 알아채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으르렁! 어디 가느냐? 오누이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위기에 처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빠와 동생은 서로를 보며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뒤쫓아온 호랑이는 하늘을 보고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어요. 나도 올라가겠다. 호랑이도 자신의 밧줄을 만들어 하늘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 밧줄은 가짜였답니다. 호랑이가 조금 오르자 밧줄이 끊어지며 호랑이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더 이상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오빠와 동생은 서로를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동생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하늘에서 빛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착하고 용감했구나.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오빠는 낯을 비추는 해가 되고 동생은 밤을 밝히는 달이 될 것이다. 오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동생아, 밤은 무서울 텐데 내가 달이 될게. 하지만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오빠. 나는 밤의 달이 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나눠줄게. 오빠는 해가 되어 사람들을 밝게 비춰줘. 그렇게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답니다. 낮과 밤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오누이의 모습은 지금도 하늘에서 볼 수 있답니다.
효심 깊은 소녀 심청이.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와 그의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봉사는 어린 심청이를 홀로 키우며 지극한 사랑을 주었고, 심청이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늘 애쓰는 효심 깊은 아이였답니다. 심청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며 아버지를 돌보았어요. 아버지, 따뜻한 국 드세요. 신봉사는 딸의 손을 꾹 잡으며 말했어요. 청아,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고맙구나. 심청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있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어느 날 신봉사는 마을에 있는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신봉사에게 말했어요. 마음씨 좋은 신봉사님, 눈을 뜨고 싶으시다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세요. 그러면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공양미 300석이라니,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심청이는 걱정에 빠진 아버지를 보며 결심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구할게요. 며칠 뒤 심청이는 마을의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태워 넓은 바다로 나갔답니다. 배가 푸른 바다 위를 떠다닐 때 심청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심청이는 바다에 몸을 내던졌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바닷속에서 용왕이 나타나 심청이를 구해줬어요. 심청아,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용왕은 심청이를 용궁으로 데려가 환대하며 아름다운 옷과 보석을 선물했어요. 심청이는 용궁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심청이는 용왕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용왕은 심청이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심청이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물이 떠올랐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왕이 심청이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고운 이는 처음 본다. 왕은 심청이를 궁으로 데려가며 물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말해보시오. 심청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심청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어요. 심청이는 왕과 함께 부처님께 큰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초대했어요. 잔칫날 신봉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궁에 들어갔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신봉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는 바로 심청이였어요. 청아, 네가 정말 내 딸 청이가 맞느냐? 신봉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은혜로 신봉사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신봉사는 드디어 눈을 떠 심청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청아, 예쁜 내 딸 청아, 너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심청이와 신봉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심청이는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신봉사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심청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심청이의 효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어요.